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은 인건비 지출 내역, 인건비 비율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얼마의 금액을 써라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를 써야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서 우리 전번에 이제 청구서 생성 전에 만들어야 된다는 인건비 지출 내역하고 그렇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 일단 우리 고시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건비 지출 이제 고시 11조 2 한번 봐주세요. 예, 이제 고시 찾는 건 아시죠? 전부 다 모르세요? 예, 고시 여기 뭐 법령자료실에 보면은 있어요. 제일 최근 거 찾으시면 돼요. 고시 및 세부사항. 예, 거기서 고시, 여기 고시, 고시 찾으시면 됩니다. 이 고시에 보면 이제 11조 2에 인건비 지출 비율 이렇게 적혀 있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급여 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법하면 이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 얘기 나누니까 아무도 모르고 고시 왜 이래 해놨는지 뭐 저도 헷갈렸어요 옛날에. 예, 법하면은 그냥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으로 보시면 돼요. 예, 보면은 제38조 제6항 38조 제6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가서 38조 제6항에 제가 찾아놨어요. 예.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이렇게 돼 있죠. 예. 장기요양 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우리 고시 얘기예요. 예.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된다. 몇 퍼센트를 장기요양 종사자들한테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고시에 가면 이제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 직접비한테 주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돈을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시를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건비 얼마 써라 요 내용이 있죠. 예, 주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야간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이 이제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에서 48.1%를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뭐를 정의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고 부르는 건 어디까지 이제 범위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또 알아봐야겠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랑 어쩌고 저쩌고 30, 다 있죠. 여기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정리된 게 뒤에 나와요. Q&A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라고 이게 좀 이제 그건데 여기 요 내용이 이제 요거 찾아보면 되는데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Q&A에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보시면서 다시 얘기하시면 되고요. 예, 요렇게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여기 밑에 보면은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 요 네 가지 직종도 아니죠. 몇 가지고. 물치, 작치, 간호, 간조 6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예, 요렇게 직종에 들어가는데 장기근속 장려금하고 사회보험 4대 보험 있죠. 예,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하고 퇴직금까지 인건비로 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까지 보니까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들어가는 비용 있죠.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그리고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자기가 사대보험 되는 거 자기 월급에서 빠지니까 뭐 상관없고 기간 부담금까지 퇴직금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인건비로 된다. 요게 48%가 돼야 된다. 48.1%가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직종에서만 간호, 조무, 물치, 잡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 발음이 안 되네. 예. 요렇게 되는 요 직종만 뭐 시설적인 연사하면 그 나가는 거 인정 안 하고요. 그건 안 치고 요 직종만 시설장, 뭐 조리원, 뭐 운전원, 보조 인력 있죠. 예. 안 치고 이 직접 인력만 본다. 요게 직접 인력이거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장기근속 장려금하고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 예, 퇴직적립금, 예, 요렇게 이제 포함을 해가 인건비로 본다. 요 직종, 요 6가지 직종, 예, 요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제1항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1년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 기간이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이게 뭔 말이냐? 소수 둘째점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웬만해가지고 뭐 그냥 이 정도까지 갈 일은 잘 없어요. 웬만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딱딱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게 1항에 이제 1년 동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마다 보고는 하는데, 달마다 이제 그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편하라고 공단에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고,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48%가 안 돼. 47.1%. 2월 달에는 49%, 50%. 막 이래 돼가지고 그 평균치 계속 뭐 낮은 적 있죠. 그 달에 아이고 내가 이달에 48.1%가 안 넘네, 망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 달에 더 올리 채우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율을 이제 그렇게 생각, 1년 단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이제 분자 분모는 제가 뒤에 Q&A 있는데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1년 단위로 보니까 1년 안에 1년 동안 그 비율이 48.1%만 넘어간다면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 방문요양의 사회복지는 이거는 이제 그 방문요양하고 방문요양 얘기인데, 이제 공생은 그냥 사회복지사 배치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어렵게 자꾸 써놨는데, 뭐 사회복지사 이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에 시설장이 배치 안 될 수가 없고 사무국장에 배치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입소자에서 종사자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뭐 배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배치 안 되면 이게는 뭐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행정처분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 경우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사회복지사를 이제 가산 쓰는 거죠. 공생에서는. 예. 사회복지사 가산 썼을 때 그 사회복지사의 이제 인건비 비율도 들어간다. 그 비용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은 이제 조금 다른 게, 방문요양, 이 TV는 주간보호 TV지만은 요거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방문요양은 이제 사람 수가, 그 수급자 수가에 따라서 이제 15명 이상부터 가산복지사가 이제 최초에 그 가산복지사가 지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30명 미만까지는 15명 이상부터 이 가산이 한 명이 돼요. 그러면 그 가산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또 뭐 요양사하고 그거 또 합쳐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86.5%거든. 예. 이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예. 한 사람이 그냥 그 가산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86.5%가 아니고 총 비용에 1년 동안의 비용에 1년 동안 나간 인건비에 86.5%가 넘어야 된다.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죠. 여기 뭐 간호사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썼다. 근데 그러면은 그 가산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명 미만이야. 미만에서 사회복지사를 내가 채용을 했어. 채용을 하면 그건 인건비 비율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가산을 안 받으니까. 예. 사회복지사는. 예.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건비 지출 내역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걸 제출 안 하면 저번에 청구편을 보셨다시피 이 그 청구가 안 돼요. 청구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 요렇게 하고, 예, 이제 Q&A로 제가 다시 가서 말씀드릴게요. Q&A 가면은 이제 좀 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들어오셔서, 알림자료실 들어오셔서, 알림자료실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죠. 예, 공지사항 들어오셔서, 예, 공지사항 들어오시면은 D예장, 2예장이 있는데, 번호가 60548입니다. 예, 6548번인데, 장기요양 기간 인건비 지출 비율 다빈도 Q&A 이렇게 돼 있죠. 예. 자주 묻는 말이 뭔가, 자주 궁금해하는 게 뭔가, 이 내용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Q&A.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인건비 지출 비율은 급여 종료별 1년간, 보통 이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죠. 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 기관이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 급여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응하면, 이거 고시에 있는 내용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8% 이래, 48.1 뭐 이래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49% 넘어가면 뭐 보통 그래 돼요. 이 단위 자체가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이래 딱 적어 놓으니까 그런데 직접비만 돼요. 아까 그 우리 고시에서 봤듯이 있죠. 물치, 작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 직종에게 나가는 돈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일단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라 할게요.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서 48.1%가 넘어가야 된다. 요 밑에 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된 걸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하여튼 그게 48.1%가 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시 분모에 해당하는 이제 요 내용이 있죠. 장기요양 급여 비용 뭐고 도대체 얼마 뭐에서 48.1%인데 이 말이잖아요. 48.1%가 뭐에서 48.1%냐? 그게 이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요래 보시면은 그 이해가 좀 바를 거예요. 1년간입니다. 1년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죠. 예.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 예. 급여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노인 요양시설, 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있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있는데, 우린 주간보호니까 주간보호 보겠습니다. 주간보호 보면은 장기근속 장려금 있죠. 예. 장기근속 장려금. 이 돈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분모에. 아까 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장기근속 장려금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그 분자에도 해당하지만은 분모에도 이게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장기근속 장려금에 이제 뭐 4대 보험도 그거 띄시고, 예, 요래 하는데, 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모에도 들어가고 분자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 급여 비용. 우리 단순 급여 비용 있죠. 우리 그 적기 통보할 때 그 등록 해지에 보면은 그 우리가 체크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비용 있죠. 그 단순 급여 비용만 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활동용 프로그램 가산. 예.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 나오죠. 가산금. 예. 그것도 포함된다. 분모입니다. 지금 분모. 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란 뭔 말이고,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거양안보호 급여 비용 가산. 급여 비용 가산 있죠. 그러니까 뭐, 이 가산에는 무슨 가산이냐 하면은 그 시간을 초과하거나 뭐 일요일날 그 비용이 30% 늘어나거나 이 내용입니다. 예.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인력 추가 배치 가산도 다 들어간다. 이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예. 아까 방문요양도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면 가산 적용됐을 때 그 인건비 비율에서 거기 분모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간호사 배치 가산. 이게 똑같은 거 아닌데, 간호사 배치 가산은 다르긴 달라도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산하고 뭐 똑같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예. 하여튼 사람 쓰는 데는 돈은 분모에 들어가니까,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 비용. 예.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의 급여 비용도 이제 포함된다. 이게 똑같은 급여 비용이에요. 예. 그건 치매 전담형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가는 게 뭐냐? 제외 항목입니다. 예. 이동 서비스 비용은 안 들어가요. 부모에. 예. 이동 서비스 비용 말고, 목욕 서비스 가산도 말고, 맞춤형 서비스 가산도 아니고, 이게 치매 전담형은 이제 하면 그 5만원씩 주는데, 한 사람당, 그 이제 이용 일수에 따라 다른데, 이용 일수가 이제 넘어가면은 그 5만원씩 줘요. 5만원씩 주는데, 요거 하고, 요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부모의 장교양 급여 비용이라고 계산할 때,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때요. 계산할 때 포함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 목욕, 우리는 이제 요거 세 개만 보면 돼요. 이동 서비스, 목욕 서비스, 그 맞춤형 서비스 가산 비용은 장교양 급여 비용으로, 여기서는 장교양 급여 비용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보기도 봐요. 장교양 급여 비용으로. 예. 여기서는 장교양 급여 비용으로 안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합산했을 때 1년 동안 그 합산했는 금액 중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치, 작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 나가는 돈이 퇴직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간부담금, 예, 기간부담금, 장기근속, 장려금, 예, 요거가 분자가 돼서 48.1%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요거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예. 일단 빠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 서비스비랑 그 이동 서비스비, 목욕비, 목욕 가산 3,000원 하는 거 있죠. 예. 목욕 서비스하고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가산 금액 요게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도 포함되니까 공단 청구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분자에 해당, 이게 분자입니다. 예. 분자에 해당하는 게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인건비라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고시제 11조 2, 아까 보고 오셨죠? 우리 11조 2. 예. 제1항 급여 유형비 모든 장교양 요원에게 지급된 기본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 임금, 시간의 근무수당, 뭐 시간의 근무수당하고 뭐 어쩌고 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얘기하는데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 임금에 예. 기타 수당, 예. 장기근속 장려금, 예. 사회보험기간 부담금, 퇴직적립금,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기간 부담금, 퇴직적립금, 이렇게. 임금은 원래 뭐 월급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분자에 해당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48.1%가 돼야 된다. 아까 그 여기에 48.1%가 된다. 이걸 합친 거를, 예. 이거를 이제 합친 걸, 이걸 합친 거를 이게 48.1%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타 수당, 명절 수당, 가족 수당, 성과 상여금, 교통비, 고시제 20에 따른 원거리 같은 경우,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이 기타 수당이라는 거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면 좀 긴데, 뭐, 하여튼 월급 나가는 거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상여금도 다 들어간다. 정액급식비, 뭐, 예, 가족수당, 뭐, 명절수당. 이게 뭐, 근로기준법에 있죠. 예, 뭐, 그런 내용이, 나가는 돈이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복리후세, 업무 추진 및 기관 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 보조비, 교육훈련비, 배상보험, 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포함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던, 전번에 카페보도 뭐, 회식비나 뭐 이런 거가 포함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거나 그런 걸 내가 봤는데, 포함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기관 운영비적인 거 있죠. 기관 운영비 보시면, 우리 회계 거기 보시면은, 기관 운영비적인 거, 재무회계 규칙 거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그 계정을 보면은,
기간 운영비적인 거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들어간다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안 들어가니까 알고 계시고요. 예, 복리후생하고 예.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장기요양 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함. 여기 이제 보조금 수입, 보조금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뭐 후원금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비율이 그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니까 그 만약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도 퍼센테이지가 또 달라지겠죠. 그게 들어온 것도 만큼 또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잘 아시고 뭐 개인 근데 사업자분들은 뭐 보조금이나 보조금은 이제 저쪽에 요양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는데 뭐 법인이시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건 생각해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이건 이제 달마다 들어가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뒤에 읽어드릴게요. 종사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 퇴직금을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 내놔놓고 매달 냈는데 이제 퇴사하잖아요. 퇴사하면 퇴직적립금 주면은 그건 적립한 걸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립할 때는 다달이 이제 적립하면은 그거는 이제 되는데 그 돈을 모아놓고 이제 퇴직할 때 그 돈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그 달에 나가니까 해당 월에 여기 있죠. 예,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당연한 거죠, 뭐 사실. 적립 다 해놨는데 적립하면서 이제 다 그 신고를 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또 나간다고 또 하면 그 곱하기 2배잖아요. 그래 되면 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 명사 어떤 액수에서 다른 액수를 제한 나머지 액수 여기 친절하게 나옵니다. 차이 나는 액수 자금 어쩌고 저쩌고 자영물 빼고 차이 맞다. 만약에 그 적립되어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줬으면은 적립된 거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려우시면 뭐 그래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 쉽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뭐 사실 뭐 그래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미지급된 퇴직적립금 장기요양 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 1년 미만하고 근무하고 그만두면 이제 퇴직금이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장기요양 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말을 물었어요. 퇴직적립금 수가 산정기 모든 장기요양 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퇴직적립금은 장기요양의 인건비성 경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걸 뭐 다른 걸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건비를 더 줘라 차라리 이 말입니다.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0분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나요? 이제 요 말이 뭐냐 하면은 180분 급여를 이제 그 수가에 대해서 그 수가에 이제 방문 요양 경우인데 이게 뭐 우리 주간보호 TV지만은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80분 수가에 방문율 86점 몇 프로 넘잖아요. 86% 그 이상 그 수가에 줘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 1인이 아니, 한 명에 대해서 85를 마차가 이래 주라 이 말이 아니고, 전체 장기요양 요원에게 지출할 인건비가 86. 몇 프로가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그 전체 직원의 86%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건비 비율만큼 넘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게 지출할 인건비의 비율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출 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수가에 대해서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사람 집에 자꾸 들어가니까 그 수가가 나온 만큼 86% 이상이 86.몇% 이상을 이제 넘어가면 되냐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그 모든 직원들 장기요양이 아까 그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죠. 그게 86.몇%를 넘어가면은 된다.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전체 직원에게. 뭐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이건 뭐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너무 근로기준법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 최저시급 이상은 돼야 되겠죠. 모든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주휴수당 뭐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이상은 돼야 되고, 그걸 충족하면은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86몇 프로 그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넘어가면 된다. 1년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여기 적혀 있는데,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은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인건비 해당하는 임금,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며 진행되고, 이거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자동 계산하에 산출됩니다. 이것도 자동 계산대가 나옵니다. 이건 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직접 저거 넣으면 되거든요. 넣으면 되는데, 인건비 지출 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나요? 이게 결론은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제출된다. 제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좀 길어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11월에 이제 급여 비용을 이제 청구할 때 10월달 걸 하잖아요. 10월달 걸 하면은 9월분이 이제 인건비 제출 그 내역이 이제 전송돼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는 10월, 그 9월 지출 내역분이 이제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저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11월 이제 두 달 이제 11월에 하면 9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자이면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력 신고는 사회복지사로 한 경우, 이건 내가 진짜 아까 제가 좀 봤는데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됩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시설장이면서 사회복지사를 이게 인력 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설장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산이 되는 경우에만은 그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분이 방문요양도 그렇고 그 가산 인력의 경우에만 경우에만 그 가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비율이 자체가 그냥 그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요것만 이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인력 신고는 사회복지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 지출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시설장인데 이 사람은 시설장이에요. 이 추가로 이제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라는, 이거는 그냥 직종을 말하는 건데 이게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말이에요. 시설장이란 말이라고 하면 되죠. 사회복지사로 신고를 했는데 인건비 지출에 포함이 되나 이래는,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 이제 가산 받을 때만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종사자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 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요?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연금 뭐 이제 안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그 기간 그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그 인건비 비율에 그만큼 빼주나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가더라도 인건비 비율을 맞추라. 예. 안 됩니다. 고시에서 급여 유형별로 규정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래 돼 있죠. 그거 빠진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 그 네가 월급을 더 주든지 뭘 하든지 맞춰라. 이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기간보다 그 말이죠. 예. 기간금을 해당 종사자 또는 다른 종사자 임금으로 지급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예. 알아서 맞춰라 이 말입니다. 네 알아서. 예.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단순히 요양보호사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단순히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이 말이 뭐냐? 그냥 각각 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 입력하여 이 경우 요양보호사 급여 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방문목욕에서 받은 비용하고 방문요양에서 받은 비용하고 이걸 각각 산정해라 이 말입니다. 같이 일해 하지 말고. 방문목욕은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요양 이런 식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 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해. 월 기준 근무 시간 부족하면 이제 가산금이 안 나오죠. 없는 걸로 보니까.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가산금 못 받았어요. 요 밑에 있죠. 예. 고시 제11조 2 우리 아까 봤던 거예요. 11조 2가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금 받든 말든 너는 맞춰라 이 말입니다. 예.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인건비 비율 맞춰라. 15명 이상 됐으면은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가산금 안 받아도 맞춰라. 근데 이 부분은 근데 그거 한 게 가산금 사실 이제 그 인건비 비율은 왜냐하면 또 별로 상관은 없긴 없어요. 그거 하는 게. 근데 왜냐하면 가산금이 안 들어오니까 장기요양 급여 비용만큼 그만큼이 또 줄겠죠. 주는 것도. 근데 이제 월급을 못 주니까 뭐 그게 그 월급 이제 주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한 사람을 썼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가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문요양이 이제 86점 몇 프로를 이제 빼고 나면은 사실 이 수익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지.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다만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예. 가산금을 받지 못해도 인건비 비율을 맞춰라.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는 거 맞춰야 된다. 예.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고시 제57조 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사 및 특량직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 범위 내에서 요 부분은 이제 그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이제 할 때 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이제 팀장급 요양사가 들어갈 때 이제 1점을 주는 그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도 요거를 이제 포함한다 이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 사회복지사 배치하는 그 사람 수랑. 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우리 많이 봤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제가 이제 급여에 대한 그 기준이죠. 예.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물리치료사, 물치작치,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동규칙 별표구 제6호에 따라 간호사는 물리치료사, 주간보호 6개 직종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제 저 영상 보신 분들 알지만은 이제 뭔 말이냐면 뭐 요양원하고 이런 경우죠. 예. 어느 한 기관에서 인건비 지출하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느 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원하고 주간보 이제 겸직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 선생님이 만약에 요양원에서 월급이 다 나간다 이런 경우 이 비율 자체가 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인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아시죠? 예,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 시 각 급여 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각 유형별로. 예,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주야간보호기관을 노인요양시설에 병설하면서 운영하면서 간주부사를 겸직시키는 경우, 요게 이제 요 번호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병설을 운영하면서 겸직시키는 경우, 노인 200만원을 이제 간호조무사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200만원 그거 안 되겠는데, 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노인요양시설만 여기 6, 7, 8번 요거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출 내역 신고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체크를 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나가니까 주간보호는 6, 7, 8을 빵으로 해놨거든요. 체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9번이 있어요. 9번 요것도 이제 뒤에 가가지고 보시면 아는데,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뒤에 가가지고 보시면 그 제가 그 체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체크하면은 겸직 여부 체크, 겸직 체크하고 겸직 종사자 인건비 요거는 쓰셔야 된다. 여기는 쓰지는 않고, 여기 나간 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실제 나간 기관에서는 68까지 하고 5, 6, 7, 8까지 하고, 여기는 5번 하고 5번을 해놔놓고 그 이제 9번하고 10번, 11번까지 있는데 11번까지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반반 밑에 경우는 이제 반반 나가는 경우인데, 1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하면은 이렇게 해요. 5번에서 11번까지, 여기 지금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11번까지 다 해야 돼요. 둘 다 양쪽 다 나갔을 때는 양쪽 다 체크, 그 5번에서부터 11번까지. 그게 어디냐 하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반반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봤던 그 우리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이죠.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문율이 86.5%네요. 요렇게가 이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양자원에 있죠. 여기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야간보호기관이죠. 주야간보호기관 지금 이제 그 10월 청구가 끝났잖아요. 11월날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이미 이제 종사 올려놨는데, 요 비율이 이제 그거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5번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거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5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실제 나가는 기관에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5번에서 8번까지. 그럼 겸직된 그 기관에서는 여기 인원 5번은 쓰시고 요 9, 10, 10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9, 10, 10일까지 이렇게. 겸직된 기간, 돈이 안 나가는 기간요. 그러면 5번 하고 사람은 있다고 치고 9, 10, 10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반반 나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아까 그 100만원 나오고 주간보호에서 100만원 나간다 그러면은 5번에서부터 이 11번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제 겸직하시는 그 기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 다른 이제 주야간보호에서 그걸 해놔놓지만은 다른 걸 가서라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자꾸 보시면은
이게 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비율만큼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저 종사자 그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라는 그 칸에서 그 비율 계산이 돼요. 비율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이런 것도 달마다 하시면서 총으로 했는 것도 있으니까 비율 맞추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겸직 하시고 이런 데는 뭐 다른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 맞춰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